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두칠성의 절대항생의 MC 이선지입니다. 실시간 항생 리딩 중계가 궁금하셨던 분들, 또 항생과 해외 선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이라면 서울경제TV에서 준비한 북두칠성의 절대항생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전략과 노하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궁금한 사항을 보내주시면 저희 절대항생에서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명한 항생 거래를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 체크해 봐야겠죠. 먼저 중국 증시부터 살펴볼까요? 네, 중국 증시 지금 상황을 보면요. 대형주가 증시 상승을 견인하며 22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26일 상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10.67포인트 오른 3,407.5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해 증시는 3,400선을 돌파하면서 대형 종가 기준 2015년 12월 이후 1년 10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증시 상승세를 대형주가 주도했는데 이 귀주 모태주는 이날 2일에서 3분기 매출이 42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59.4%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귀주 모태주 6.97% 급등을 해서요. 사상 최고치인 605.09 위안의 주가로 마감을 했고요. 대형주를 모아놓은 CSI 300지수도 0.42% 오른 3,993.58로 마감을 했고 장중에는 2015년 8월 이후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권력 강화와 확실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 주석의 대표 정책인 1대1로 즉 육상 해상 실크로드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홍콩 항생지수는 전장 대비 0.36% 내린 28,202.38에 마감을 했는데요. 항생 H지수도 0.41% 떨어진 11,446.21에 장을 마쳤습니다. 홍콩 증시 장중 반등하기도 했지만 간밤 하락한 뉴욕 증시의 영향으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중국 증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뉴욕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됐는지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여건문 대표 만나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 만나볼 시간이 왔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우지수 그리고 또 S&P 500지수 같은 경우는 트위터 등의 실적 호조에 이어서 이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또 바이오주의 급락에 하락을 했죠. 이렇게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뉴욕 증시 좀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뉴욕 증시는 현재 혼조세였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뉴스 이벤트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움직임이 혼조세라고 말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차트 움직임 보면은 일단은 뉴욕 지금 나스닥으로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 보시면은 지금 10시 반에 메인장 제가 지금 수직 수험으로 그어드릴게요. 네, 10시 반에 네. 뉴욕장 개장하고 나서 움직임 자체가 위아래로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으로 보이시죠? 그러네요. 네. 네,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혼조세라는 거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없다라고 나오는 게 혼조세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대응하기 좀 어려운 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스닥 대응에서 일단은 초반에 하방세 나왔지만 그 이내에 바로 상승세 나왔지만 또 다시 또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11시 다가오면서 하락세로 지금 나왔거든요. 그런 다음에 바로 또 회복을 했어요. 또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또 굉장히 또 흐름을 회복하면서 상승세에 올라갔다가 다시 또 12시에 와서 또 떨어졌습니다. 네. 예, 위아래로 많이 좀 쳐대는 그런 장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오늘 지금 새벽 5시 이후에 갑자기 급등을 하는 모습으로 보이죠. 그렇죠? 네. 왜 이 급등을 급등한 했을까요? 모습을 네. 참고해서 오늘 항생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나스닥 급등으로 인해서 제 예상에는 항생은 아마도 시초가가 좀 많이 위로 잡히면서 움직임이 나올 것이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요. 그 밖에 이제 S&P를 좀 오늘 좀 봐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하고 S&P가 움직임이 보통 같이 움직이는데 좀 다르게 움직였어요. 자, 지금 200틱으로 지금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고 10시 반에 뉴욕장 개장하고 나서부터의 제가 움직임을 좀 보여드리면은 역시나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많이 쳐대고 있는 모습으로 현재 확인됩니다. 그렇죠? 위아래로 많이 쳐대고 있는 모습 확인되죠? 네. 시작하고 나서 상방 움직임 나왔다가 다시 또 이미 하락하고 다시 또 올라가고 또 다시 하락 또 올라갔다 다시 또 하락 이런 식으로 뉴욕 증시 어제 혼조세로 방향성에 대해서 잡으면서 대응하기 좀 어려운 장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S&P보다는 나스닥으로 주로 거래를 하는 전문가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S&P보다 더 움직임이 잘 나왔죠. 잘 나왔는데 오늘 새벽 5시 저희 잠들고 있는 시간에 장 종료 마감하기 전에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면서 네. 움직임 나왔고요. 아까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왜 그 급등이 갑자기 한 거에는 뉴스 이벤트가 작용을 한 건가요? 아니면은 차트상 또 갑자기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오늘 새벽 5시였죠. 네. 제가 지금 지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새벽 5시에는 지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지표가 없었죠. 여기 지금 보이시죠? 네. 지표가 없었는데 급등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S&P와 다우지수는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상승세를 움직이고 있어서 매수 추세에 대해서 움직임이 자 30분 봉으로 제가 1시간 봉으로 좀 이렇게 봐드릴게요. 네. 이제 1시간 봉인데 아마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때이지만 흐름 자체는 보이실 겁니다. 매수 움직임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이렇게. 네. 매수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움직임 보이고 그 있습니다. 전에서 지금 좀 조정을 지금 가격을 좀 다지는 모습을 보여지는데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매수 움직임에 대해서 글로벌 증시가 뉴욕 증시가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상승 분위기가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동안 다졌던 구간, 좀 주춤했던 숨고르기 구간이 좀 끝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새벽 5시 이후에 그 숨고르기가 좀 끝났다고 오늘 야간장에서 움직임을 보면은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간장에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본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차트를 보면서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를 또 기술적으로도 분석을 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뭐 유가나 금, 오일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전반적으로 흐름이 어땠는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네, 일단 항생 시작 전에 네. 달러 살짝 알려드릴게요. 달러 어제 보시면은 네. 달러는 굉장하게 강세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렇죠. 네. 골드하고 유로에서요 강세로 굉장히 돌아서면서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멈출 줄 모르고 새벽 내내 하락세로 나오네요. 그렇죠? 네, 이 달러가 급등했고. 네, 급등을 했는데 이게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발표 이후 유로가 급락하면서 이제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차트에 이제 반영이 된 건가요? 예, 유로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유로와 반비례로 움직이는 달러 강세가 좀 유로의 움직임에 좀 도움을 받았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거기에 맞춰 달러 강세도 달러의 인덱스, 달러 강세가 이어지자 골드 자체도 좀 위에서 눌러주면서 골드 하락세로 현재 나온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유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제 유가 상승을 네, 했죠. 크루드 오일 네. 말씀드리는데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승을 했다. 오일은 네.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 어제 상승을 했죠. 어제 밤장에서 야간장에서 그 전까지는 움직임이 굉장히 좀
없었어요. 제가 리딩하는 시간에요. 오일 자 보시면 제가 박스로 쳐드릴게요. 이 안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여기 있는 전고점 돌파하자마자 계속적으로 매수 추세가 나오는 걸로 보이죠. 네. 오일 굉장히 12시 이후에나 이게 올라가는 움직임 보였는데, 자, 유가는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축 합의 연장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제 생각이 저는 뉴스 이벤트보다는 일단은 12시 이전에 좀 상방으로 움직임 잘 나왔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국제 30분봉으로 봤을 때 위에는 전고점이 없죠. 네. 지금 52.86 라인 때까지 올라왔는데 전고점이 없습니다. 전고점이 없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저항선을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돌파하면은 전고점 좀 눌린 자리에서 매수로 진입하고 52.50이나 52.30 라인 때서 크루드 오일은 매수로 진입하는 것이 좀 좋아 보이고요. 네. 오늘 오일장은 좀 대응하기 좀 괜찮은 장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달러에 관련된 유로와 골드도 갑자기 이전에서 오늘 제가 이제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을 하는데 그 안에서는 움직임이 좀 위아래로 많이 쳐대는 움직임은 나왔지만은 야간장에서 오늘 새벽장이죠. 오늘 새벽장에서 달러 강세로 강하게 밀어지면서 하락세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장에서는 이제 매도로 굉장하게 강하게 나왔지만 분명히 반등받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유로로 따지면은 여기 분명히 여기서 저항을 받고 있죠. 이런 자리에서 네. 올라오는 자리에서 바로 매도로 달러 강세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하방세로 나오는 거 기대하고 대응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과 또 달러, 유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달러가 급등하면서 또 금값은 하락을 했고요. 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매수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날의 야간장은 또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함께 차트를 보면서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야간장 복귀를 해드려야죠, 오늘도. 그렇죠? 네. 제가 일단은 매매 복귀 파일 좀 열어드릴게요. 네, 매매 보일 파일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고 어떻게 청산하셨는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항생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복귀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일단 첫 자리는 좀 좋게 시작을 했죠. 그렇죠. 네. 이번 주에 첫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손실이 나가지고 어제 첫 자리는 좀 수익으로 무조건 만들어보자 해서 대응했었는데 수익이 났었는데 결국엔 목요일 징크스는 깨지를 못했습니다. 네. 제가 끝까지 12시까지 대응했었는데 징크스를 네. 깨지 못했어요. 징크스를 깨기 위해서 좀 더 많이 대응을 하셨었나 봐요. 네, 거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일단 첫 자리에서 28, 1, 2, 3에서 매수로 진입하면서 첫 자리는 일단 35개 정도 2차 청산까지 항상 했었는데 그 이후에 항생에서 갑자기 이제 매수로 움직이 나오다가 굉장한 하락세로 나왔어요. 항생이. 그러네요. 네. 하락세로 나오면서 20특집 수익 일단은 좀 내주고 마무리를 졌습니다. 항생에서 일단 진입 자체가 첫 자리에서 이제 매수로 진입하면서 첫 진입장에서 수익을 거뒀지만은 그 이후에 하락세로 나오면서 항생에서 좀 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하게 볼게요. 야간장입니다. 야간장에서 저는 달러의 강세가 이렇게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전에서 1277.8에서 매수로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눌림 받는 자리에서 살짝 위에서 8.3에서 매수로 대응했었는데 아쉽게도 여기서 진입이 되고 바로 조정받지 않고 강하게 하방세로 달러 강세로 밀어주면서 손절효과 건드렸고요. 그 이후에 골드 보셨죠? 완전히 밑에까지 급락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 잘못 잡았으면 리스크 관리는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골드 빠져나왔고요. 골드 같은 경우는 네, 8월 초 이래 정말로 많이 하락했다는 그런 뉴스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아마 그 영향이 차트에도 반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달러 강세의 움직임이 나오니까 유로와 골드 전부 다 하락세가 나왔고요. 아쉽게도 이 흐름에 대해서는 매수로 진입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리스크 관리 안 했으면 방향성 잘못 잡았을 때 완전히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지키면서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나스닥이 메인장이 시작이 됐죠. 네. 나스닥 메인장 시작되면서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하방세로 나와서 다시 한번 눌린다 해서 매도로 대응했지만은 다시 또 추세 전환이 되면서 매수로 올라오면서 리스크 관리 당했지만은 그 다음 자리에서 이제 2번 정도 연속으로 나스닥에서 손실 금액을 좀 찾아왔습니다. 매수로 나왔었죠. 전에 장에서 이제 제가 매도로 대응했었는데 그 이전 장에서 돌파하면서 리스크 관리 당하면서 6063점 최고점을 찍고 조정받는 자리 마찬가지 원칙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항대에서 눌리는 자리에서 매수로 진입하면서 1차 청산에서 완청, 전부 청산, 2차 청산 보지 않았습니다. 네. 1차 청산에서 완청하면서 플러스 24틱 정도 수익 거뒀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리는 자리 기다렸는데 돌파를 해버렸죠. 여기서 돌파를 하면서 조정받는 모습으로 보이자 매도로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해서 저항대에서 지지력 가라는 걸 기대하고 매도로 대응하면서 바로 다시 한번 20틱 수익 거두면서 어제 나스닥에서 플러스 44틱 수익 거뒀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대응했었는데 아무래도 누적으로 이제 수익 금액으로 달려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중요한데 어제 장에서는 좀 아쉽게도 좀 약손실 마감으로 하면서 이번 주는 일주일에 200기 수익 마감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1회차, 2회차, 3, 4, 5, 6회차까지 가고 있는데 6회차 이번 주가 성적이 좀 저조해요, 사실. 네, 아쉽게도 그러네요. 이전에 5회차까지 좀 좋은 수익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멘탈 잡으시고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해서 누적 수익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전일 복귀 사항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매수로 진입을 해서요, 35틱의 수익을 거뒀고, 그 다음에 오후에 또다시 매수로 진입을 하셔서, 자, 22틱의 그 리스크 관리에 들어서셨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스닥, 골드 각각 이제 대응을 하셨는데요. 골드 같은 경우는 좀 리스크 관리에 들어섰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에 들어섰다가 다시 또 수익을 보시면서 총 43틱의 수익을 누적 수익으로 어제 장에서 거두셨습니다. 네, 오늘 또 계속해서 마지막 이번 주의 날인데요. 좀 수익 마감을 해서 좀 더 좋은 소식을 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시초가가 나왔겠네요. 항생을 보면서 시초가 체크해 보시죠. 일단은 어제 장에서 네. 항생이 나스닥에 대한 오늘 새벽 5시부터 급등을 했죠. 굉장하게 네. 올라왔는데 이 움직임은 나스닥 S&P는 안 그랬어요. 나스닥에만 국한이 된 거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초가는 28320으로 잡히면서 현재 장 시작이 됐고요. 네. 제가 장 시작한 구간에서 수직선 잡아드리고 그리고 방향성 보는데 현재 10시 16분인데요. 밑에 저항대는 28285와 28280 라인에서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28280과 85 라인에서 기준점 잡고요. 그리고 시초가 28320으로 기준선 잡아두고 일단은 초반 관망세 가지는데 저는 시초가가 나스닥 올라왔기 때문에 좀 많이 개상승하면서 올라올 걸 예상했는데 네. 시초가가 좀 제 예상과 다르게 잡혔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 대응하지 않고요. 시장의 움직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방향성 잡도록 하죠. 네, 시초가 28,320에서 관망세를 갖고 언제나 그랬듯이 30분이 좀 넘어서 확실한 방향이 나오니까요. 그때까지는 흐름을 좀 체크하면서요. 어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궁금하신 점 시청자 질문 저희 받고 있거든요.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궁금하신 여러 해외 선물이며 주식까지도 바로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적극 이용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요. 국내 선물은 또 어떤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흐름이 어떤가요? 네, 국내 선물 좀 제가 차트로 좀 또 보여드릴게요. 네. 국내 선물 보는데 일단은 어제 밤에 네. 오후장에서
국내 선물이 이제 하락세로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지금 그 조정받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네. 전체적으로 국내 선물은 지금 크게 봤을 때는 위아래로 많이 흔들리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어딜장에서 5장에서 마감한 저점이 바로 좀 강한 저항대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대에서 좀 저항을 지지를 받으면서 현재 상방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고점과 전저점에 대해서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국선 같은 경우에는 32825 라인 정도에서 떨어지면 그때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좀 좋은 추천 자리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 선물도 짚어주셨습니다. 32,825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그 지지 저항을 받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움직임이 좀 아직까지는 천천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제 장하고 오늘 장 어떤 포인트로 다가가야 될지 이런 것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장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아, 왜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요. 저희는 이제 처음에 오늘 장 대응하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시작을 이번 주 월요일부터 또 200티 수익 마감 만들기를 진행을 하고 있죠. 네. 근데 1회차부터 5회차까지는 거의 평균적으로 한 150에서 160티 이상 주마다 수익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번 주가 좀 성적이 좀 조금 저조합니다. 네. 현재 플러스 42틱밖에 안 됩니다. 왼쪽에 보면 보이시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금요일장에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으로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주로 봤을 때 이번 주로 봤을 때 42틱 내주고 손실 마감으로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네. 여기서 수익을 좀 좋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수익으로 가져가기 사실상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주를 좀 마무리하는 날이죠. 그렇죠? 네. 마무리 이전에 잘해야죠. 5회차까지 네. 좋은 수익 금액으로 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일단은 좀 한 턴 쉬는 그런 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너무 열심히 달려오셨기 때문에 계속 100틱 이상의 그런 주간 수익을 누적 수익으로 거두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은 수익 마감, 수익 누적 수익만 보는 걸로 하고 무리한 거는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주 계속해서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때 꼭 방송 중에 200틱 수익 달성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관망세로 지켜보는 동안에요. 홍콩 항생 지수 차트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대응에서 일단은 이번 주에 이제 전에 있었던 5회차까지 누적 수익을 제외하고요. 현재 플러스 42틱 수익입니다. 그렇죠? 전에 있던 누적 수익이야. 이미 저희가 이제 수익을 거둔 거고요. 네. 이번 주 플러스 42틱인데 만약에 항생 대응하면서 이 플러스 42틱 안에서 이제 수익 금액을 못 만들면은 저는 이번 주는 그냥 마무리를 지려고 해요. 네.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더 이상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도 없고요. 손실 그렇죠. 마감을 하지 않는 선에서 이번 주 저희가 손실이 생기지 않는 선 안에서 그 안에서 마무리를 짓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미 5회차까지 누적 수익으로 잘 달려왔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5회차 반 정도 달려왔고 그리고 6회차 때 조금 좀 뭐라 해야 되죠? 이 추세라는 것도 매수 추세라는 것도 계속 추세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오다가 또 살짝 조정받는 구간들이 있어요. 네. 그런 우리가 수익을 만드는 조정받는 구간이 6회차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 가장 포인트는 플러스 42틱 수익 중인데 이번 주가 이 수익 금액 가지고 오늘 장 대응하는데 만약에 리스크 관리로 42틱 내주게 되면은 오늘은 이번 주는 많은 수익 금액보다는 원금 안에서 투자했던 원금을 지키는 선 안에서 그 안에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수익 거두지 못했던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더 빡세게 대응해야겠죠. 네. 자, 42틱 안에서 수익을 무리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지키면서 계속해서 좋은 자리가 있을 때 적게
한두 번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요일장은 항상 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금요일장은 왜냐면은 네. 다른 게 없고요. 가장 큰 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달려오면서 누적 수익으로 만들어 왔는데 금요일장에 무리하다가 전부 다 반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장은 지금 제가 수익 금액에 대해서 낮은데 금요일장도 왜 또 조심하라고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수익 금액이 낮아도 이전에 있었던 수익 금액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금요일장에서 만약에 리스크 관리를 많이 당하게 되면 주말 내내 괴롭습니다. 네. 주말 내내 괴롭기 때문에 금요일장에서는 이번 주를 좀 마무리한다는 좀 그런 개념으로 대응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를 힘겹게 또 달려왔기 때문에 마무리한다는 그 느낌으로, 네, 좀 조심스럽게 대응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시초가를 항상 중요성을 얘기하잖아요. 시초가가 또 저항선, 지지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초가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건가요? 시초가 같은 경우에는 네. 장 시작해봐야 알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요. 네. 시장에 대해서 이제 상생 자체에서 그 홍콩에서 시초가, 공시효과 잡히는 그 구간을 잡아주면서 시작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거는 저희 같이 일반 투자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알기는 어렵지만 방향성에 대해서 잡기 쉽습니다. 글로벌 증시, 나스닥바, S&P 그리고 다우지수까지 상승으로 움직였으면은 새벽장에서 상승으로 움직였으면 시초가는 위로 잡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아래로 잡히면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아래로 시초가가 잡힐 가능성, 그 정도까지만 추측이 가능하고 거기에서 지지와 저항대 가려내면서 다시 한번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뭐 영향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그 방향을 좀 알기 어렵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또 저항대가 숨어 있기 때문에 매매의 어떤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초반에 좀 체크해 보면 좋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 항생 차트를 보면서요. 어떤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잠시만 대기해 주시고요. 네. 항생이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네. 상해지수가, 움직이고 나서부터 움직임이 나오겠죠. 네. 그렇죠? 네. 상해지수 시작되고 나서 항생의 움직임, 그때 포착하고 대응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일단은 대응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관망세를 가지고 좀 더 방향이 나오는지 매수인지 매도인지를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국내 선물도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대로 가고 있는 건지 좀 체크 부탁드립니다.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그 자리까지 조정을 받아야지 그 자리에서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저는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자리까지 좀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그 자리에서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또 둘 다 기다려봐야 된다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방송을 실시간 리딩 중계를 하다 보니까 대응 자리가 안 나오면은 좀 천천히 관망세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용해서 또 많은 질문 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과 노하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시청자 질문 또 하나 들어왔네요. 128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금이나 달러 매매 시 장기 보유 매매 전략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 해주셨습니다. 잠시만요.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금이나 달러 매매 시 장기 보유 매매 전략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장기전으로 이제 갈 때는 어떨까요? 일단은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칙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원칙이 지금 무너지면서 일단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데이 트레이딩으로 뭐 한 30T에서 50T까지 손절 금액도 그 정도 선에서 잡으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은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평선을 보면서 대응을 하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이평선이요? 이평선에 네. 대해서 데이 트레이딩 정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2평을 최소로 보면서 대응하시는데 이평선과 22평과 62평 기준으로 대응하면서 네.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도 많죠. 뭐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저는 좀, 1차 청사는 스캘핑으로 보고, 2차 청사는 좀 데이로, 좀 길게 끌고 가는, 추세 따라가는 이런 움직임으로 대응을 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모든 청산의 진입자리에 대해서 만약에 계약수에 대해서 최소로 2계약을 들어간다고 하면은, 한 계약 정도는 좀 스캘핑으로 좀 안전하게 빠져나오시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계약은 좀 데이로 좀 길게 끌고 가면서, 좀 현재 수익금액, 1차 청산한 수익금액은 지키면서 2차 청산을 끌고 가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네.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으로 좀 중장기 전략을 세우면서 하는 것도 좋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또 대표님의 매매 전략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속보가 들어왔네요. 상해 종합지수가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0.09% 하락한 3,404.50포인트로 시작됐습니다. 자, 홍콩 항생지수는요. 0.46% 오른 28,332.91포인트로 소폭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이런 상해지수랑 항생지수가 나왔기 때문에 항생지수 차트도 빨리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0분이 지금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명확한 흐름은 보이지 않고 있나요? 자, 항생, 아직까지는 흐름 안 보이죠? 자, 네. 지금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부터 움직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해지수 이제 개장 했으니까요. 아마 10시 반 정도 되면은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빨리 움직이네요, 또. 이제 30분이 네, 지나서 그런지. 흐름에 네. 대해서 매수인지 매도인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초가가 28,320에 잡혔는데요. 약간 아래에 하방 추세로 좀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30틱으로 보다 보니까 좀 더 빠른 움직임이 체크될 수 있는데요. 뭐 3분봉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5분봉도 있고 200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30틱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1차 청산에 대해서 좀 스캘핑으로 좀 단타처럼 스캘핑으로 좀 짧게 대응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다른 제가 이제 모니터가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앉아있는 모니터가 5개예요. 네. 모니터가 5개인데 30틱만 보는 게 아니고 5분봉, 뭐 15분봉, 그리고 200틱, 그리고 뭐 50틱 전부 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방송상에서는 아무래도 좀 시각적으로 좀 움직임을 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최소 단위로 30틱으로 좀 보여드린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죠. 저희는 이제 화면에 띄어져 있는 화면만 보지만 또 대표님께서는 모니터를 5개나 이제 보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분석을 동시에 하시면서 최고의 대응 자리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화면에는 일단 30틱으로 짧게 빠른 흐름을 체크를 하시도록 저희가 화면에 띄우고 있는데요. 보셨을 때는 30틱 그리고 가장 또 많이 참고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참고는 200틱입니다. 아, 네. 30틱과 200틱. 200틱으로 지지와 저항대를 구별하면서 그다음에 물린 구간, 전고점과 전고점에서 물리는 구간을 확인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대응한다 보시면 되고 그 저항대, 그어놓은 저항대에서 이제 30틱으로 자세하게 보면서 거기에 그 물린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은 약간 흐름이 좀 빨리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지금 아직까지 항생 시초가, 네. 항생 시초가를 아까지 한번 올라왔지만은 그 전에서 좀 눌림을 받는 자리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항생이 오늘 방향성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는 모습으로 저는 현재 확인이 됩니다. 네. 첫 자리는 이제 선저로가 20틱 안에서 승부 볼 수 있는 자리로 무조건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조금 더 오늘? 기다리고요. 네. 위에 있는 시초가와 그리고 밑에 있는 라인대 28280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80 라인대 돌파하면서 움직임 나오면은 그때 제가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관망대 28,280이요. 대기해야 돼요. 기다려야 네. 됩니다. 기다리고 있는데요. 28,280을 돌파해야 되면 대응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저항선이 되는 건가요? 지지선?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신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오늘장에서 이제 시초가 잡히고 나서 계속적으로 2880 라인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항대 그어놨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30틱으로 봤을 때 80 라인 때도 지금 현재 부딪히는 구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80 라인 돌파하면 매도로 저는 대응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매수로 올라오면 시초가 돌파하면서 지지받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 확인하고 매수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8,280 라인에서 약간 부딪히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이곳을 뚫으면은 이제 대응을 다시 해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다시 그 시초가를 약간, 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시초가가 역시나 중요하네요. 그죠? 네. 이거 매수 움직임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네. 자, 저 여기서 좀 빠르게 대응을 해볼게요. 자, 308에서 손절가 숨기게 주고 오늘 첫 자리 매수로 대응하겠습니다. 네. 첫 자리 벌써 나왔네요. 28,000.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8,308에 매수로 대응하신다고 하셨죠? 손절가 네, 20티. 28,308에서 매수로 대응하고요. 네. 매수로 대응하고 손절가 20개 잡고 상생 오늘 첫 자리 대응하도록 하고요. 네. 체결되고 나서 제가 청산 자리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28,308을 접근을 할지 지금 살짝 또 오르고 있거든요. 저희 30틱으로 보이니까 정말 그 움직임이 빠른 게 보이네요. 그래서 네, 그렇죠. 네. 28,330을 살짝 오르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저희가 28,308 매수 대응을 할 때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집중을 해야겠죠.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308까지 좀 눌림을 받아야지 저는 매수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매수 움직임으로 오늘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전고점, 지금 올라오면서 전고점이 28350인데, 전고점 전에서 눌림을 받아야지 308까지 내려오겠죠. 네. 전고점까지 올라가면서 50까지 돌파를 해버리면은 다시 한번 진입자를 잡고, 대응하도록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번 주 현재 수익 금액이 42틱 수익 금액이에요. 그렇죠? 네. 42틱 수익 금액 안에서 무조건 승부 보면서 오늘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100틱 정도, 그러니까 한 60틱에서 70틱 정도 오늘 수익 금액 만들고 마무리를 짓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혹시라도 그게 안 돼서 리스크 관리 당하면은 42틱 내주는 선 안에서만 매매를 스톱하도록 하겠습니다. 28308에서 오늘 첫 자리 체결되는 네. 것까지 좀 기다려 볼게요. 네. 또 시청자 질문이 들어와서요. 보고 있는 동안에 좀 하나를 질문을 받을까 합니다. 382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 매매 복귀를 좀 꼼꼼히 하시는 편인데 이렇게 복귀를 할 때 유의할 점 또 조언하실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떤가요? 진입했던 그 원칙에 대해서 있죠. 네. 저희가 진입했던 그 원칙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거기 원칙이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그 원칙이 무너지지 않았나.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손실이 발생됐다고 해서 물론 손실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누적이 되면 그 원칙에 대한 문제도 있겠죠.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원칙이 제대로 이루어졌나. 여기서 왜 매수로 받고 이 지지와 저항 때는 왜 내가 그어놨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가 원칙적으로 대응했을 때 수익 실현이 가능한가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 누적으로 달려가면서 누적 수익을 확인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보는 시점에서 제가 보는 지지와 저항대에서 눌림받는 자리에서 지지 역할을 하면서 대응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대응하면서 누적 수익으로 저는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원칙적으로 제가 대응을 했는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보면요. 빠르게 움직이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매수 대응으로 하셨잖아요. 지금 계속 유효하신 거죠?
예, 308에서 체결이 안 되고 아쉽게도 또 올라갔고요. 네. 이 전고점 돌파했거든요. 네. 자, 이거 바로 매수 들어갑니다. 네, 매수도. 28350에서요. 28350에서 매수로 잡고 다시 한번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8,350에서 매수로 대응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28,308에서 매수를 대응했는데요. 지금 다시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8,350으로 다시 매수 대응 수정하셨습니다. 지금 다가오고 있죠. 28,350 매수 대응 한번 차트를 보면서 확인해 보시죠. 진입자리가 지금 이번에 체결이 눌림을 안 받고 308까지 체결이 안 되고 28350까지 전고점 저항대 돌파했기 때문에 네. 눌리는 자리 그 전고점에 대해서 지지 역할 기대하고 28350으로 들어가고요. 만약에 눌림 받지 않고 또 계속적으로 그냥 상방 움직임 나와버리면은 제가 추격 매수나 추격 매도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기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다시 한번 대응하면서 지지와 저항대 구별해서 다시 한번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제 예상에는 28350까지는 그래도 눌림받지 않을까, 이번 자리에서 좀 체결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네. 청산호가 같은 경우에는 한 30틱 정도 80까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체결이 먼저 돼야겠죠. 그쵸. 50까지 네. 내려와야 됩니다. 네, 그러면 28,350에 다시 한번 눌림목의 자리로 내려올지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긴장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아직도 다시 또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네요. 빠르게 상방 추세, 매수 추세로 가다가 다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지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네. 움직임이 매수로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지금 차트 보시면은 네. 초반에 매도로 좀 나오면서 시초가와 그리고 밑에 28280 라인대를 계속적으로 좀 부딪히면서 방향성 안 나오다가 결국에는 양봉으로 나오면서 현재 방향성 나오고 있거든요. 좋죠. 네. 결국에는 양봉으로 방향성 나오면서 28350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움직임이 꽤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고점에 대해서 지금 네. 저항선이 없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정말 빠르게 가파르게 움직이네요. 네, 50까지는 지금 50까지는 내려오지 못한 모습으로 보이면서 양봉으로 나왔는데 네. 조금만 더 봐볼게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 다시 한번 대응 자리 보도록 하고요. 상방수에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또 진입 자리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봐볼게요. 네. 관망세 가지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첫 그 매수 진입보다 거의 100틱 이상이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처음에 흐름을 잡으면은 뭐 100틱 이상의 수익을 또 거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는 또 원칙 매매로 너무 무리한 그런 수익 창출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최소화하면서 이제 한 20틱에서 30틱 정도 청산 자리를 잡잖아요. 그리고 계약수를 늘려서 좀 더 많은 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 전략을 짜고 있는데요. 가끔 이렇게 크게 방향이 보이면 더 많은 청산 자리가 욕심이 날 것 같기도 해요. 대표님은 어떠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계약수 조정을 하실 때 1차 청산은 좀 안전하게 빠져나갈 구간을 기다리는 거고요. 2차 청산은 그 이후에 남은 계약서에 대해서 더 욕심을 가지고 싶을 때는 분할 청산을 해서 일단 안정적으로 1차 청산을 빠져나오고 나서 2차 청산은 그 이후에 일단 1차 청산에서 수익 금액을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2차 청산은 본청 기준으로 꾸준하게 끌고 가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본청 기준으로 1차 청산을 확실히 해서 리스크 관리 최소화한 다음에 다시 2차 청산 그리고 계약수 분할 청산을 해서 좀 더 좀 유동적으로 움직이면 좋겠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럼 차트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말한 매수 대응 자리 접근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직까지는 보시면은 매수로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죠. 자, 이거 취소해야 됩니다. 이미 놓쳤어요. 그렇죠. 자, 28350 라인 때 이미 놓쳤고요.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 자리에서는 무조건 체결되는 자리로 제가 최대한 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네. 현재 지금 눌림 받고 있는데 강하게 매수로 나왔지만은 눌림 받는 구간에서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손절감만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지는 구간을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28370에서 좀 올릴게요. 28370에서 매수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28,350에서 매수를 대응하려고 했지만 너무나 또 빠른 움직임에 좀 자리를 놓친 것 같아서요. 28,370으로 다시 매수 대응 자리를 수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새로 잡은 28,370 라인을 다가갈지 눌림목을 받고 다시 매수로 강하게 올라갈지를 차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28370까지 좀 기다려볼게요. 네. 283 지금 눌림받고 있는데요. 28370까지 좀 기다려보고 손절효과는 20개 잡으면서 50까지 버텨보도록 하는데 예, 그대로 70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첫 자리에서 일단 좀 수익으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성급하게 하지 말고 오늘 아직 시간 많으니까 좀 천천히 대응하면서 원하는 자리까지 내려오는 거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동안에 차트는 서서히 또 하방 추세에 내려가고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말한 28,370에 다가서고 있는데요. 네, 오늘 좀 방송 중에 좀 기분 좋은 첫 출발을 알려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10시 43분인데 이거 잘못하면은 이번에 조정받지 않으면은 방송 중에 진입을 못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저번에 진입 한번 못 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진입이 못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서울경제TV 전문가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하셔서 오시면 되고요. 네. 진입 자리가 안 보인다고 방송 시간이 끝나간다고 해서 무리하게 진입을 하다가는 오히려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자리 28370까지 저는 끝까지 기다리면서 대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28,390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자리 28,370에 다가섰을 때 다시 매수 대응을 할 거니까요. 좀만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좀 기다림이 초조할 것 같아요. 이제 빨리 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래도 뭐 수정을 하기보다는 처음에 그 원칙을 정해서 좀 밀고 나가는 그런 또 뚝심도 추진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대표님?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네. 그런 이제 본인이 매매하는 사람이 원칙에 대한 자신이 있으면은 기다리는 것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원칙적으로 대응했을 때 누적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그 자신감이 있으면요. 오늘 거래에 원하는 진입자리 못하게 되더라도 별로 아쉽거나 그런 생각이 많이는 안 들 것 같아요. 네. 원칙에 대해서 대응을 꾸준히 하면은 나는 누적 수익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있으면 모든 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매수로 대응해서 청산까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후장 전략을 차트를 보면서 좀 분석해 주시고 인사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지금 일단은 체결을 못했고요. 네. 일단 28370까지 현재 진입 되어 있는 거 그대로 잡아주시고, 네. 청산효과는 28420이나 28410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이후에 5호장에서 시초가나 28280까지 내려오면은 오늘 28280 라인에서 좀 중요한 라인인 것 같습니다. 네. 28280과 오늘 시초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두터운 저항대에서 방향성을 잡고 그 돌파하고 하방세 내려오면 매도로 잡으시고요. 그 28280과 시초가에서 그 두터운 저항대에서 지지받으면서 양봉 나오면은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오늘 항생에 대한 매매 전략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까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그 대응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복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아쉽네요. 네, 아쉽지만 또 기회가 올 테니까요. 네, 또 주말에 푹 쉬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또 마칠 시간이 됐네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차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투자 고지 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북두칠성은요, 저희 이제 매일 오전 10시에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또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